네, 오늘 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뉴스는 네이버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공정위가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하고 두나무 합병을 앞두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경쟁사들에게 묻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저께 진행됐던 산업장관의 얘기는 그 추후 여러 국가들로 좀 번지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공정위가 증권사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병을 하면 과연 어떤 효과를 낳을까 두 가지를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네파하고 두나무가 갖고 있는 증권플러스가 합병하게 되면 그럼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견조한 플랫폼 위에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증권사들에게 영향이 있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증권사들에게 질문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증권사들은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로로 지금 벤처캐피탈과 그다음에 새롭게 생기는 기업들을 지원하려는 역할, 거기다가 새로 국무총리 지금 입후보가 돼 있는 사람은 다 아시는 것처럼 중기부 장관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한성숙 CEO로 네이버에 있었을 때 이분이 하셨던 일이 결국은 이런 동네 상권 살리기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걸 막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1등이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큰 플랫폼만으로 들어가면서 공고해지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경쟁사들에게 했다는데, 경쟁사들은 당연히 다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프리 IPO를 준비하는 이 시장의 그 불확실성은 제대로 된 거래 플랫폼이 없다는 것과 정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럼 신뢰할 만한 거래소가 생기는 건 정말 문제일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뉴스의 전체적인 톤만 보면 이거 뭔가 공정위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고, 네이버 파이낸셜, 정확하게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을 과연 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막을 만한 이슈인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결정이 나게 된다면 또 네이버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지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날 이제 전해드렸던 산업장관 관련 뉴스인데요. 결국 사우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속으로 계속 만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준비된 뉴스를 보시면 카타르에 의해서 UAE로 넘어가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일단 호르무즈 우회망에서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UAE 같은 경우 제일 끝에 있으니까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회망을 건설하는 데 협력하겠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3국 원전 진출에 같이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이슈죠. UAE가 가진 기술이 없는데 뭘 협력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석유와 관련된 원유 공동 비축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호르무즈 우회망에 협력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삼성 A&E나 송유관, 건설기계 쪽의 종목군들에게는 충분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개발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가스라든지 석유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로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또 우리나라에 일부 보관하는 그러한 산업들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해야 되니까 건설기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회하려면 또 송유관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가스 플랜트, 화학 플랜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 E&A가 가장 앞단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라는 차원으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국내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여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스페이스X가 머니 블랙홀이 됐다. 그래서 지금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상장할 때도 그러더니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까지 40% 올랐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주가 70% 이제 상장한 후의 가격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자, 관련된 뉴스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옵션 거래까지 이제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장에 뭐 제로데이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종목군들 주로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스페이스X가 어제부터 옵션 거래가 시작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옵션 거래가 엄청나게 이제 폭증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갔고,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옵션 거래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옵션 거래가 빠지는 반도체 같은 것들을 폭락시키면서 이쪽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다 집중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려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펀더멘탈이야 뭐 아무 상관없고, 뭐 나중에 돈 벌고 그거 뭐 상관없이 지금은 뭐 지수 편입도 빨리 될 거라고 하고, ETF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들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에 뭐 옵션도 지금 난리, 그다음에 뭐 주가도 난리,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구간에서는 이 변동성의 파도를 잘 타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타거나 잘못하면 또 굉장히 타격도 크게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주항공산업 뭐 머스트헤브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가져가야 될 건 맞고, 이번 주도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뭐 꾸준하게 투자한다면 뭐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빼서 이쪽으로 몰아가는 것 조금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8월 달과 11월 달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이 지금 뭐 4%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가 대거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전체 종목이 다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전반적인 수급은 당연히 대기하는 수급도 있겠지만, 나오는 수급을 소화할 만한 시장 체력이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스페이스X 당연히 머스트헤브 아이템인데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시기보단 좀 긴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뉴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뉴스가 오늘 쏟아져 나오네요. 아마 어저께 이제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뭐 오늘 뉴스가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와 있던데 뉴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06조가 글로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300조라는 얘기고요. 무려 20년간 300조 시장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풍력, 해상 풍력은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 있죠. 인허가 절차 아주 복잡하죠. 그 다음에 발전 단가가 지금 높은 편이라서 왜 해야 돼? 라는 거는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이거 지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국내에 별로 없다. 그래서 한 해 많이 지어봤자 1기가도 못 짓는다. 거기다가 뭐 지역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은데 20년간 300조? 이거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의 간헐성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ESS를 붙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태양빛이 안 붙이는 밤에 바람은 안 부나? 바람이 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풍의 특성상, 바닷가의 바람의 특성상 밤에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태양광과 결합해서 ESS 연결하면 충분히 발전 단가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그런 발전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단가도 높고 인허가가 절차가 복잡하다면 어저께 나타났던 주가의 급등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국내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종목보다는 국내에 모두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대형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SK이토닉스, 그다음에 이쪽에 가장 큰 대표 종목이라 할 수 있는 뭐 CS그룹, 뭐 이런 쪽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잠시 후 장중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필터링 해봤고요. 잠시 후 돈 되는 뉴스는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